안녕하세요, 놀꼬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좀 올려보는데요. 오늘 소개드릴 영상은 위탁 판매 대량 등록은 아니고 개별 등록에 관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대량 등록으로 어느 정도 매출을 좀 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별 등록을 지금 이제 시작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개별 등록하는 방법,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그다음에 중간 단계, 그다음에 심화 과정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초보자분들이 보고 따라 하실 수 있는 영상을 지금 찍어서 올릴 건데요. 일단 먼저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들어가셔서 상품 관리, 상품 등록을 들어가시면 맨 먼저 카테고리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노클랜에서 어떤 상품을 개별 등록할 건지 상품을 먼저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선 저는 아까 선택을 했던 상품이 뿌띠밍크 머플러였습니다. 머플러 겨울이라서 이 상품을 제가 상품 등록을 해볼 건데, 자 먼저 보여드리면 오너클랜에서 상품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오픈마켓 카테고리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없는 상품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 우선은 지금 보면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패션 소품 머플러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카테고리명에 머플러라고 작성을 하면 두 가지가 나오죠. 패션 잡화, 패션 소품 머플러. 지금 제가 골랐던 선택했던 머플러는 패션 잡화 쪽에 해당되는 것 같으니까 패션 잡화, 패션 소품 머플러를 카테고리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독 설정, 이 부분은 뭐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자주 판매되는 상품,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사야 되는, 어떻게 보면 구매자분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기능입니다. 매번 똑같은 상품을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제품을 사야 되는데, 이 제품을 구독 설정을 해 놓으면 이 제품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날짜에 알아서 자동으로 구매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자동 결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물티슈 같은 경우 한 번 사시면 보통 한 달에 한 박스 샀다. 보통 한 달 지나면 거의 주기적으로 거의 보통 쓰게 되니까, 그런 제품을 구매를 할 때 구매자분들은 구독 설정을 해놓고 예약 형태로 해서 어떻게 보면 매달 주기적으로 제품이 구매가 되는 형태입니다. 예약 구매는 크라우드 펀딩처럼 내가 지금 현재 바로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라 나 이런 제품을 판매할 건데 살 사람들은 예약을 해달라 라고 해서 예약을 걸어 놓는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얼마 전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구독이나 예약 구매는 지금 당장 뭐 쓸 일은 없을 것 같고, 일단 상품명은 이제 개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상품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세 페이지, 대표 이미지 다 수정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일단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상품 등록하고 개별 등록할 때 어떤 식으로 등록을 하는지, 그다음에 상품 주문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 세부적으로 수정하고 바꾸는 과정은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래 있었던 상품명 그냥 그대로 집어넣고요. 상품명 검색 품질 체크했을 때 아무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이 상품명을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얘는 상품명이 뭐 나쁜 상품명은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욕심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뿌띠 머플러, 밍크 머플러, 에코 퍼펙 뭐 이런 머플러, 이런 식으로 상품명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상품명을 했을 때 스마트 스토어는 이렇게 동일한 단어 반복이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뜨고 에러가 뜨고 수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론 메인 키워드가 머플러지만 머플러가 뿌띠 머플러, 밍크 머플러 이런 식으로 머플러를 반복해서 해주실 필요가 없어요. 안 좋게 오히려 검색 품질에서는 안 좋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단어가 여러 개 놓아져 있으면 뿌띠 머플러, 밍크 머플러, 에코퍼 머플러 어느 걸 조회해도 다 검색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뿌띠 머플러라고 단순하게 되어 있는 상품과 상품명과 이런 식으로 여러 단어가 섞여 있는 상품명이 있었을 때 똑같은 상점 점수라고 본다면, 똑같이 초보 셀러라고 본다면
뿌띠 머플러라고 되어 있는 상품명이 단순히 머플러라고 검색했을 때, 그리고 뿌띠 머플러라고 검색했을 때 더 많은 노출 점수를 받아서 상위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 개의 단어들이 같이 조합되어 있는 상품명은 좋은 상품명이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일단 상품명 부분에 대한 심화 과정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일단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판매가는 본인이 원래 오너클랜에서 지금 가져오는 상품 판매 가격에다가 할인을 넣어줄 거면 할인율, 그 다음에 뭐 마켓 수수료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 마진도 설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할인율 10%를 넣고요. 마진은 15%를 볼 거고, 스마트 스토어 마켓 수수료는 최대가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 노출 채널에서 상품의 가격 비교, 사이트 비교가 있는데요. 이걸 체크했을 때 여기에서 또 2% 정도가 수수료가 나가요. 그래서 최대 한 6점 몇 프로인데, 그러니까 7%라고 저는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판매가를 수수료 7%, 제 마진 15%, 그 다음에 할인 10% 더하게 되면 20, 30, 32%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3,300원에 곱하기 1.32를 하면 4356인데, 자, 여기에서 4356이니까 4,400원으로 그냥 할게요. 그렇게 하고 할인율을 10%를 넣었어요. 그러면 할인가가 3,960원이에요. 3,960원에 7%면 277원, 278원이라고 치고요. 3,960원에서 278원을 빼면 3,682원이 되죠. 3,682원이 그러면 내가 3,300원짜리를 가져와서 15% 마진이 되나요?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3,300원 곱하기 1.15, 3,795원이 돼야 되는데 내가 원했던 마진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설정한 판매가에서 10% 할인을 넣고요. 이 판매가에 할인된 가격에서 마켓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가격이 저렴한 제품들은 우리 배송료가 있죠. 상품 배송료가 최하 뭐 2,500원, 3,000원 정도 배송료가 발생을 하는데, 이 배송료도 어차피 저희는 상품 구매를 할 때 이 배송료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3,300원의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6,300원의 물건을 사오기 때문에 이 3,000원에 물론 이 배송비 3,000원은 마켓에서 유료로 상품을 등록을 하게 되면 이 배송비 자체에서도 뭐 10% 할인을 넣고 마켓 수수료 7%를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여기에서도 기본 배송료에서도 3.3% 세금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3,000원에 대한 마진도 15%, 450원이라는 마진도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식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이 계산식은 제가 따로 뭐 만들어서 배포를 할 수 없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도 않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할인율을 몇 프로로 설정할 건지, 마진을 몇 프로로 할 건지 다 다르실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마켓별로 마켓 수수료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마진 계산기 같은 경우는 따로 뭐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단순하게 어느 정도, 원래 제가 뭐 1.32% 정도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보다 좀 더 높게 한 1.4, 1.41% 정도 계산을 해서 그냥 그 계산식을 넣어주면 대부분 대충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요. 3,300원에 1.42를 곱해 볼게요. 그러면 4,653원이 되는데요. 그러면 4,653원 이걸로 끝내느냐? 아니에요. 여기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배송비에 대한 수수료, 저의 마진율도 넣어야 된다고. 450원 더 해야죠. 더하기 450원. 5,103원, 5,100원이면 되겠네요. 5,100원으로 해볼게요. 자, 할인율 10% 넣고요. 4,590원입니다. 4,590원에 7% 마켓 수수료 빼야 되겠죠. 322원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4,590원에 322원 빼면 4,268원이래요. 자, 그러면 제가 원래 원했던 마진은 3,300원에 15%, 그 다음에 3,000원에 대한 15%, 총 6,300원에 대한 15% 마진을 제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6,300원에
곱하기 1.15 1.15가 아니죠. 15%니까 6,300원 곱하기 15% 마진이면 945원의 마진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3,300원에 945원을 더하면 4,245원이네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죠. 4,590원에서 곱하기 7% 빼야 되죠. 7%가 아까 322원이네요. 그러면 4,590원에서 322원 빼면 4268. 자, 제가 원했던 가격이 4245잖아요. 그럼 4268 넘었죠? 그럼 15% 이상 마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저렴한 경우에는 제가 다 뭐 1.32 정도 15% 마진에 할인 10% 25%죠. 거기다 7% 더해서 1.32 그러니까 32% 마진인데 32% 가격을 더 더해줘야 되는데 거기보다 좀 더 높게 1.41%를 곱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450을 따로 더했죠. 이런 식으로 저는 그런 식으로 계산을 좀 하고 있고요. 이 계산식에 대한 부분들은 본인이 조금만 그냥 생각하셔서 엑셀 뭐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쓰셔도 돼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거기 때문에 이건 복잡하지가 않아서 이 부분은 간략하게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재고 수량은 뭐 999, 450개, 뭐 10개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너무 작게 해놓으면 이게 실제로 판매가 되거나 10개로 해놓고요. 이게 실제로 이 제품이 판매가 되면 여기에서 하나씩 빠져요. 9개, 8개 이제 숫자가 바뀌거든요. 근데 너무 작게 해놓으면 당연히 몇 개 팔리지도 않았는데 재고가 없는 걸로 해서 품절이 처리가 되고 상품 판매를 못 하겠죠. 될 수 있으면 여유 있게 몇백 개, 몇천 개 정도 재고 수량은 정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자, 옵션이 없는 상품이면 옵션 설정 안 하시면 되고요. 옵션이 있는 상품이면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제가 아까 봤던 상품은 색상만 옵션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색상 사이즈 간편 입력해서 이제 색깔을 선택을 해주고 사이즈도 선택을 하면 이걸 그냥 바로 옵션 목록으로 적용을 해주는 이렇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긴 있어요. 근데 색상이 제가 원하는 색상이 없을 수도 있고 사이즈도 제가 원하는 사이즈가 아닐 수도 있고 지금 저 상품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옵션이기 때문에 직접 입력하기로 선택을 해주고 한 가지 옵션일 경우에 단독형으로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뭐 색깔이랑 사이즈 두 개가 필요하다 면 조합형 옵션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 일단 단독형 옵션으로 해서 제 거는 컬러 그리고 지금 색상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지금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 블랙이랑 베이지 두 개만 할게요. 빠르게 콤마로 구분해 줍니다. 블랙 화이트로 할까요? 자, 옵션 목록 적용하면 이런 식으로 컬러 값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직접 입력형 설정함은 예를 들어 추가적으로 또 여기에 뭔가를 작성을 해주게끔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 넣어서 고객이 주문을 할 때 여기에다가 요청사항을 작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상품 이미지, 대표 이미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대표 이미지 말하는 건데요. 대부분 이제 오너클래너 같은 경우 대표 이미지 URL이 따로 있거나 아니면 여기서 다운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쓰셔도 되고 또는 마우스 우클릭 이미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서 이거 그냥 저장하셔서 이걸로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간혹 지금 제가 상품 여기다 해놨죠. 보면 얘는 사이즈가 지금 보면 1000에 1000이에요. 네이버에서 대부분 원하는 사이즈가 기본 사이즈가 대표 이미지는 보시는 것처럼 권장 크기 1000에 1000입니다. 1000에 1000이면 상관이 없는데 사이즈가 너무 작거나 해상도가 떨어지는 대표 이미지 경우에는 오류 메시지가 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RC가 제일 편해서 RC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1000에 1000이 아니다. 그러면 RC에서 크기 변경하기 들어가셔서 이미지 크기 변경해서 크기 비례 어차피 얘는 정사각형이니까 크기 비례 체크해 놓고 원래는 800이 800이다 그러면 800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1000을 원한다면 1000이라고 써주시고 여기에다 뭐 폴더 지정하시고 이름 바꿔주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그 파일로 갖다가 쓰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자, 그래서 대표 이미지를 하나를 넣고요. 그 다음 추가 이미지를 넣게 돼 있는데 추가 이미지가 있으면 노출 점수를 더 받습니다. 그래서 추가 이미지가 있는 게 좋고요.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점수를 더 받고 싶다라고 하면, 노출 점수를 받고 싶으면 다른 상세 페이지 원래 있는 거에서 괜찮겠다 싶은 부분을 캡처를 하셔서, 저는 그냥 캡처 도구, 윈도우에 있는 캡처 도구 그냥 쓰고 있는데, 다른 뭐 이미지 캡처 프로그램도 많이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캡처해 갖고요,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서 추가 이미지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죠. 제가 뭘로 했을까요? 아까 A로나, 네, 이런 식으로 불러오시게 하시면 되고, 동영상이 있다 그러면 동영상도 올려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상세 설명에서 보시면, 상세 설명이 이제 상세 페이지인데 직접 작성하는 게 있고 HTML 작성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도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건 HTML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세 페이지 HTML 태그 복사가 자동으로 됐대요. 여기서 붙여넣기 해주시고, 모바일 미리 보기 해보시면 내용이 쭉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개별 등록을 하실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HTML 작성 이걸로 갖고 오시는 건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도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 태그, 이 링크에 있는 이미지가 앱박이라고 하죠. 앱박. 흔히 이제 사진이 깨져서 안 나오거나, 또는 이제 공급사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공급사에서 어차피 이거 올려주는 사진을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근데 공급사에서 관리가 안 돼서 이 사진이 어딘가로 없어졌는데 이게 확인이 안 되고 이게 뭐 액박이 나서 뭐 안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 지금 여기서도 보면 어도브 플레이 이거는 뭐 나중에 보시고,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러가 뜰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별 등록을 한다 그러면 HTML 작성보다는 직접 작성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작성으로 해서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시면 얘도 뭐 별로 복잡할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여러 가지 내가 넣어주고 싶은 내용들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문구를 넣어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상품명을 다시 한번 넣어주기도 하고, 가운데 정렬하고 진하게도 해주고 글씨도 바꿔주고 색상도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바꾸고요. 상세 페이지를 가져오실 때는요 단순합니다. 밑에 아래로 내리시고 상세 페이지 나와 있는 부분에서 우클릭 이미지 다른 부분 저장하신 다음에요, 저장하시고 여기에서 사진, 내 사진, 방금 저장한 사진 열면 그대로 사진 갖고 옵니다. 또는 그냥 여기에서 이미지 복사하시고요, 그냥 붙여넣기 해도 됩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 이미지가 여러 개로 아마 돼 있어서 지금 일부 이미지만 갖고 온 것 같은데요. 2번에서 잘렸죠. 그럼 2번까지만 한 파일로 돼 있고, 이 뒤에는 원래 또 다른 파일로 여러 개로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 또 다시 이미지 복사하시고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상품 이미지는 상세 페이지도 이런 식으로 가져오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상품 주요 정보 볼게요. 주요 정보 부분이 여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검색 노출이 잘 되려면, 자 보시죠. 상품 정보, 모델명, 브랜드, 제조사, 카테고리, 상품 속성, 자, 더 적합한 상품이 들어가는 상품 정보로 나와요. 검색 밑에 제품 정보를 네이버 쇼핑 탐색 도구에, 자 무슨 말이냐, 어쨌든 검색 잘 되게 노출 점수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 작성해야 되겠죠. 모델명 모른다, 임의로 아무거나 쓰세요. 브랜드 모른다, 그러면 그냥 협력사. 제조사 모른다, 협력사. 이런 식으로 그냥 상품 일단 채우만 주시면 돼요. 빈칸 없게. 그리고 상품 속성도 잘 모르겠다, 근데 모플로 아까 보니까 뭐 퍼가 있었죠. 퍼 그냥 체크하시고, 겨울이겠네요. 길이 짧으니까 뿌띠 미니, 패턴 없죠. 단색이니까 무지, 성별 여성용 같죠? 여성용 체크하시고, 자 인증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이 제품은 인증이 없지만 대부분 전기 과전 관련, 그 다음에 어린이 제품,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캐시 인증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생활화학 제품 관련 다 캐시 인증이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게 도매 사이트에서 실질적으로 캐시 인증이 없는 제품들도 많고요. 캐시 인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캐시 인증 자체가 상세 페이지,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글씨로 표현이 되어 있지 않고 이미지 안에 그냥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대반이에요. 근데 문제는 네이버 스마트폰은 이미지 안에 있는 걸 인식을 안 해요. 인정도 안 해주고. 그래서 따로 개별적으로 인증이 있으면 여기에서 인증을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인증이 사진에 있다고 해서 인증 없음으로 해서 상품 등록했다가 만약 하나 누군가 그걸 딴지를 걸고 들어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캐시 인증이 없음으로 체크하고 상품을 등록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안 해도 캐시 인증이 필요 없는 애들은 상관없지만 캐시 인증이 들어가야 되는 애들은 필수적으로 캐시 인증 값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캐시 인증에 관한 부분도 다음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원산지는 국산이면 국산, 중국이면 뭐 수입산, 아시아, 중국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수입사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협력사. 자, 신상품이니까 신상품 체크하시고, 제조일자, 유효일자는 꼭 필요한 상품들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얘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작성 안 해도 됩니다. 미성년자 구매 가능하죠? 불가 상품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품 정보 제공 고시. 여기에서 보면 상품군이 뭔지 상품군을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품군 체크를 하면 이 내용들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상품군이 어디냐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 우리는 빠르고 편한 걸 좋아해서 상품 상세 참조로 전체 입력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노출 정보가 조금이라도 빠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것도 채워줄 수 있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채우고 나서 배송 부분, 대부분 뭐 유료 배송, 싼 것들은 유료 배송이니까. 자, 배송 없는 건 없으니까 배송으로 하시고, 특별 소포 등기 체크되어 있고, 택배사는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상관없어요. 일반 배송 오늘 출발이 있는데, 오늘 출발로 하게 되면 노출 점수를 더 준다고 해요. 근데 우리 같은 위탁 판매들은 우리가 물건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공급사에서 물건 언제 내보낼지 몰라요. 이 부분은 괜히 오늘 출발로 해놨다가 노출 점수는 잘 받았지만 상품 그 날짜에 제대로 못 보내면 페널티 점수가 더 큽니다. 그래서 절대 오늘 출발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묶음 배송은 말 그대로 내 샵에 있는 여러 가지 제품을 하나에 묶어서 배송이 가능하냐 이거거든요. 저희 불가능하죠. 위탁 판매 하시는 분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품이 공급사가 다 들리기 때문에 이 제품 저 제품 뭐 여러 개 상품을 내 샵에서 샀다고 해도 배송비가 한 번만 나가는 거 아니죠. 묶음 배송으로 배송이 못 나갑니다. 그래서 불가로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상품의 배송비는 유료, 무료, 조건부 무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뭐 대부분 다 유료 아니면 무료만 쓰니까 일단 유료. 기본 배송비가 얘가 제품 볼까요? 예, 3,000원짜리네요. 그러면 3,000원 그냥 배송비 3,000원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주 상간 지역 따로 있나요? 없네요. 얘는 그럼 제주 상간 지역 상관없다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 혹시 몰라서 대부분 근데 제주 상간도 원래는 배송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주 도서 상간은 대부분 다 추가적으로 3,000원, 5,0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별도 설치비는 없고 출고지는 본인들 출고지 주소 있으시면 되고요. 자, 반품 교환해서 저는 500원씩 더 더해줍니다. 교환 배송비도 7,000원으로 넣어주고. 왜냐하면 이거는 최소한 물건이 나갔다가 반품했어요. 저희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아무것도 못 받아요. 저희 헛수고한 거죠. 그래서 최소한 500원, 1000원이라도 남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반품 배송비를 500원, 1000원이라도 저는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고, AS 특이사항도 일단은 기재를 최소한 다 뭐가 됐건 이런 빨간 부분 있죠. 여기는요 무조건 최소한 다 등록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추가 상품은 이 상품과 함께 팔만한 상품이 있으면 추가 상품에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구매 혜택 조건에서도 최소 구매 수량, 뭐 이거는 뭐 대부분 다 한 개, 뭐 두 개, 이건 거의 사용 안 해요. 근데 복수 구매 할인 뭐 이것도 저는 잘 안 하고 최대 구매 사량도 뭐 이거 제한을 둬야 되는 상품이면 제한을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저는 포인트 상품 리뷰 작성 시 지급 포인트만
뭐 50원, 100원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가 됐건 네이버가 됐건 어느 마켓이 됐건 내용을 작성하라고 하는 부분들은 채워 놓으면 점수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빈칸이 없도록 최대한 다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은품은 특별히 체크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검색 설정은 태그 부분입니다. 이 검색어, 키워드 검색했을 때 노출될 수 있는 키워드를 넣어주란 얘기거든요. 자, 본인이 넣어주고 싶은 키워드가 있다 그러면 태그 직접 입력해서 본인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얘는 지금 아까 보시는 것처럼 뭐 카테고리 명으로 되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은 태그로 사용이 불가능해요. 근데 일단은 저는 볼게요. 머플러 코디? 얘는 되네요. 이렇게 뒤에 숫자가 나오는 애들은 가능한 애들이에요. 근데 카테고리 이름이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닌데도 머플러 뭐 그냥 뭐 한번 해볼게요. 바보. 자, 보시면 태그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단어래요. 그래서 얘는 해봐야 의미가 없는 애예요. 그래서 얘는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또 그 외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요 위에 있는 리스트에 나와 있는 거 아무거나 체크하셔서 최대한 채워주세요. 그리고 페이지 타이틀이랑 메타 디스크립션 이 부분은 채워주셔도 되고 안 채워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물음표 누르면 설명이 다 나와요. 설명을 한 번씩 보시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크게 의미 없는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자, 일단 판매자 코드는 말 그대로 우리 W 코드 오너클랜에서는 상품 코드 W 코드를 사용하고 있고 도매매는 뭐 숫자로 되어 있기도 하고 다른 사이트들은 뭐 또 다른 상품 코드들이 고유 코드들이 다 있습니다. 이 상품 코드들을 여기에 넣어주는 거예요. 어느 상품인지 내가 구분하기 쉽기 위해서 구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넣어주고 그다음에 채널명은 당연히 뭐 스마트 스토어고 그다음에 전용 상품명 이건 뭐냐면 여기 나오죠. 내용이 등록 시 해당 노출 채널과 네이버 쇼핑에는 전용 상품명은 우선 노출되며 기본 상품명 변경 시 함께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이버 쇼핑에 여기에 적어준 이름이 나가고요. 원래 우리 맨 위에 적었던 상품명 이거 있죠. 이걸로 나가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얘를 바꿔줘도 여기에 있는 이 상품명을 바꿔주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이름으로 노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체크하셔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크게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가격 비교 사이트 네이버 쇼핑만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쇼핑만 체크하시면 되고 애누리랑 다나와도 하실 거면 애누리와 다나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것도 설정이 돼 있어야 돼요. 애누리와 다나와도 우리 설정하는 부분에서 보시면 이쪽 부분에서 저걸 설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다 체크할 만큼 체크했고 뭐하고 했으면 자 마지막으로 쇼핑 상품 정보 검색 품질 체크를 하셔서 점검 필요한 내용이 뜨는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점검 필요 빨간색 뜨는 거 없죠. 그러면 잘 한 거예요. 그럼 이대로 저장하고 상품 등록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품 등록은 이걸로 끝이에요. 자, 개별 상품 등록은 이걸로 끝이 났고 내용은요. 메뉴나 이런 내용들은 스마트 스토어, 쿠팡, 11번가 어떤 마켓이든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다만 메뉴 위치가 다르고 이름이 약간씩 다를 수는 있으나 내용은 다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 하나 할 줄 아시면 나머지는 다 응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주문 수집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스마트 스토어 이슈 때문에 저도 지금 상품 등록 개별 대량 등록을 못하고 있어요. 텍스트 내에 이미지가 있으면 노출 제한하겠다 정지시키겠다 해서 지금 상품 등록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태라 기본적으로 저 지금 엑셀이라든지 뭐 이거 판매하고 있는 것만 조금씩 판매가 되고 있고 나머지 상품은 지금 거의 등록도 못하고 순환을 못하고 있어서 판매가 되고 있지 않아서 지금 신규 주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략적으로 메뉴 내용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신규 주문 부분에 하나, 두 개 뭐 이제 뜨겠죠? 그러면 클릭을 하고 넘어가시면 아래 쭉 이런 내용들은 크게 볼 거 없고요. 클릭하고 넘어오시면 하나면 하나, 두 개면 두 개, 여기에 목록이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체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체크를 해주시고 발주 확인을 누르면 아, 내가 상품 들어온 거, 신규 주문 들어온 거 나 확인했어요 라고 스마트 스토어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들한테도 이 내용이 안내가 가죠. 그래서 발주 확인은 내가 주문 들어온 거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발송 처리는 말 그대로 송장이 나오고 나서 여기에다가 송장을 입력해주고 나서 송장 번호 입력해주고 나서 발송 처리를 누르면 택배에 송장이 나와서 발송 처리 시작했습니다 라는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발송 처리 만약 지연 사유가 생기면 지연 처리를 통해서 발송 지연을 할 수도 며칠 날까지 뭐 때문에 늦어진다 라고 발송 지연 안내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취소 처리, 이 판매자 직접 취소 처리는 말 그대로 뭐 품절이 되거나 뭐 해갖고 내가 더 이상 상품 판매를 못한다, 이 상품은 지금 판매가 안 되는 상품이다 그러면 체크하고 판매자 직접 취소 처리를 하시면 고객한테 그 안내 문자가 가고 취소 처리가 되는데, 문제는 다른 사유면 모르는데 품절 때문에 판매자 직접 취소를 처리하게 되면 이거 페널티 점수 굉장히 좀 셉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은 고객이 취소 처리할 수 있도록 고객한테 유도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 부분까지는 좀 대략적으로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엑셀 일괄 발송 처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송장 번호를 엑셀로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주문이 여러 개일 경우, 많을 경우에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뭐 근데 주문이 그 정도로 많아지면 실질적으로 샵마이라든지 플레이오토라든지 이런 주문 수집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지 대부분 이걸로 처리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만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냥 사업자 하나 내셔서 스마트 스토어 것만 그냥 판매를 하고 나머지 마켓은 아직 판매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상품 주문이 여러 개 들어왔다. 엑셀 다운을 누르면 상품 주문 들어온 내용이 쭉 엑셀로 정리가 돼서 나옵니다. 그 엑셀을 가지고, 자, 오너클램이면 오너클램, 도매매면 도매매, 얘네들도 엑셀 주문을 넣을 때 엑셀 대량 주문이라는 이 기능들이 다 있어요. 어느 마켓, 어느 도매 사이트든 대부분. 그래서 자기들만의 양식이 또 따로 있습니다. 해당 도매 사이트마다 이 주문 양식에 맞춰서 여기에서 엑셀로 다운받았던 내용을 가지고 얘네들이 요구하는 주문 양식에 맞게끔 내용을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고 나서 그걸 저장을 해서 파일 선택해 갖고 여기다 파일 등록을 하시면 바로 상품 주문이 바로 여기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에 다 처리를 할 수가 있게끔 돼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일단 기본적인 이렇게 개별적으로 주문 수집하고 처리하는 과정, 그리고 오너클랜에서 개별적으로 이제 주문이 들어왔다, 하나만 처리하실 때는 그냥 여기서 그냥 옵션 선택해 주시고 바로 구매하게 하시면 내 정보 나오고, 받는 사람 이름 여기다 입력 쭉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적립금 사용 체크하셔서 결제하게 하시면 결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렇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기본적인 내용, 개별 등록하시는 방법,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중간 단계, 이제 제품 주문이 뭐 여러 개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엑셀 양식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양식은 마켓별로 또는 도매처별로 어떤 식으로 다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캐시 인증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가격 비교 묶이는 거에 대해서 그때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심화 과정에서는 상품명 SEO에 맞게끔 가공하는 뭔가 수정하는 방법, 그 다음 대표 이미지 수정하는 거,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수정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저희 이제 카페 뭐 홍보를 많이 하긴 하는데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자, 이렇게 영상 보시다가 아래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블로그, 카페, 여러 사이트 주소가 나옵니다. 이거 참고하셔서 카페에 오셔서 문의는 항상 카페에 오셔서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유튜브나 블로그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확인이 좀 늦어져서 답변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될 수 있으면 카페로 오셔서 카페에 글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확인해서 제가 거의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카페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